안녕하세요. 위례파이만 과학과 팀장 이우빈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1학기 위례고 통합과학 중간고사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에는 새로운 교육 과정과 새로운 등급 체제와 같은 많은 변화가 있어서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다른 학교 분석 영상을 올렸으니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위례고 통합과학을 좀 분석을 해보고 그에 따른 기말고사 학습 전략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시험 문제들은 학교마다 다 다른 특징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시험 문제 중에 좀 어려운 문제들을 한두 문제 정도 배치를 해서 등급을 좀 나누거나 아니면 좀 쉬운 문제들로 좀 구성을 한 다음 서술형 문제를 한 5문제 정도 넣어서 새끼 문제까지 넣어서 부분 점수를 준다거나 혹은 좀 실수 유도 문제들을 좀 넣어가지고 등급을 서열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시험 특징들이 존재하는데 위례는 좀 이러한 특징들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위례고는 특히나 쉬운 문제들로 좀 구성을 한 다음 서술형 문제로 등급을 서열화하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시험지를 통해서 단순히 점수만 파악하는 게 아닌 진단 도구로 활용해가지고 학생들의 부족한 점을 좀 파악한 후에 그다음에 그에 따른 역량을 좀 키워주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분석 대상은 위례 고등학교가 될 것 같고요. 위례 지역 내에서는 위례 고등학교 통합과학은 조금 평이한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 2년 전에는 위례고가 수학만큼이나 과학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많았었는데, 자, 작년부터 해가지고 위례고 통합과학이 조금 쉬운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난이도도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학생들의 수준이 조금 올라가서 컷이 좀 높아지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로 넘어오게 되면서 1등급 컷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위례 고등학교 통합과학은 아까 말했듯이 서술형 문제로 등급을 좀 변별을 했고요. 매 지날수록 난이도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적 분포 및 난이도인데, 자, 보시면은 5등급 체제로 나오게 되면서 학생이 총 277명이지만 그 중에 10%인 27명만 1등급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1등급 컷으로는 1등급 컷은 98점이 1등급 컷이다. 그다음에 2등급 컷은 90점 정도가 2등급 컷, 평균은 70 중후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등급은 누적으로 34%, 약 66명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난이도 및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은, 자, 이번 위례고 통합과학 시험은 작년과 똑같이 킬러가 없는 시험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은 전부 다 시중 교재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시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시중 교재 특히 기출픽이나 아니면 1등급 만들기 등 이러한 시중 교재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그림들을 그대로 인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좀 선지나 조금 변형시켜서 문제를 많이 출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번 말했듯이 서술형 부분 점수가 존재하게 되는데 서술형 1번 같은 경우에는 과학의 기초에서 기본량을 7가지를 적는 문제인데 한 가지당 1점이다 라고 말했듯이 굉장히 세밀한 기준으로 부분 점수를 깎아내리게 되고요. 그로 인해 100점이 많이 존재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00점은 좀 많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육과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다른 학교들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과정 1단원에 대한 문제들이 자체 제작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위례고는 이러한 새로운 교육과정 문제들조차 시중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출제했다. 그로 인해 저희 학원 친구들은 시중교재들 혹은 저희가 만든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대비가 잘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가장 큰 틀의 특징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굉장히 중하 수준 정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며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은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킬러 문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1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문항이다. 1등급 판별 문제라고 따로 이름을 적었고요.
그래서 1등급 판별 문제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한 1등급 판별 문제로는 논술형 3번 문항을 1등급 판별 문항으로 정했고요.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분류 기준을 정하는 문제로서 조건에 맞게 이제 물음 형식으로 적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픈형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서 방대한 지식들을 좀 이제 선택해서 수립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 여기에 대한 핵심 개념으로는 조건에 맞는 분류 기준을 좀 제시를 했어야 됐어서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에 대한 핵심 개념으로는 이제 원소에 대한 명확한 특성을 좀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내가 선택한 분류 기준을 적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 전략으로는,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원소는 알칼리 금속이 나왔었는데, 이 알칼리 금속에 대한 이제 특성, 그다음에 알칼리 금속은 또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많은 실험 문제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실험 문제들을 내가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또 분류하는 분류 기준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대한 실험, 내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했다면 내가 분석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역설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지만 완벽하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지금 논술형 3번 이와 같은 문제인 건데, 자, 먼저 분류 기준 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시험이 끝나고 많이 찾아와서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자, 자기가 적은 답이 진짜 답이 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봤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다들 잘 적었긴 했는데, 하필 이제 이 친구는 조금 좀 잘 못 적은 것 같아요. 자, 가 기준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오답으로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들 많이 적었는데, 자, 물음 형태의 문장으로 만드는 거 굉장히 쉽죠? 뭐뭐 할 수 있는가? 라고만 적어도 이 조건은 잘 적을 수 있는 건데, 그 밑에 실험을 통해 관찰 가능한 특성인가? 라고 하는 이 조건에 맞게 이제 분류 기준을 적는 게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분류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렸고요. 여기에 이제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고체 상태일 때 전류가 흐르는가, 이런 것들이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통해 관찰 가능한 특성, 이 분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실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수업 시간 때 이 실험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과정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배웠다면은 조금 쉽게 생각해내고 풀 수 있었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래서 5점짜리 문제로 이제 변별력 있는 오답 유발 문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기말고사 범위를 조금 예측해 보려고 하는데, 자, 대단원 2단원에서 이제 그 전기적 성질일 단원이 이번 중간고사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부터 시작이 될 건데, 자, 큰 틀로 봤을 땐 대단원 3단원이 기말고사 범위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원 3단원에는 크게 이제 중간원 3개로 나뉘게 되는데, 지구 시스템, 역학 시스템, 생명 시스템, 이렇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말고사는 이제 중간고사가 조금 쉽게 나왔기 때문에 많이 어렵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역학 시스템이 물리 단원이다 보니까, 또 물리 단원은 이제 등급을 좀 서열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단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과거 이제 위례고에서는 역학 시스템 단원 중에서 수치가 나온 그런 계산 문제가 아닌 이제 문자가 나온 그런 계산 문제가 나와서 좀 혼란을 준 이제 한번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좀 서열하기 위해서 문자가 포함된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좀 암기가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전부 다 암기가 필요한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암기가 필수일 것 같고요. 특히나 지구 시스템은 이제 위례고는 이제 각각 경계에 대한 예시들을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 시스템은 실험이 나오게 됐는데, 그 실험 에 대해서 실수 유도 문항이 조금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생명 시스템에서 이제 실험은 이제 실수 유도 문항으로 만들기에 이제 적합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이제 많은 개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러한 단원이라서 지구 시스템은 예시를 외우고 생명 시스템은 실험을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1학기 중간고사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서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례파인만 학원에서 앞으로의 학습 전략으로는 이제 개념을 탄탄하게 완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물리, 역학 시스템 단원에서 문자에 기초한 이제 계산 문제는 기초 개념을 좀 탄탄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숫자가 나오던 문자가 나오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튼튼하게 완성을 한 다음 이제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출제한 문제들, 특히나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이제 어떠한 예시가 나왔는지, 혹은 어떠한 실수 유도 문항이 나왔는지 한번 이제 풀어보고 분석을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실수를 유도를 하거나 다른 예시가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 좀 예측을 하게 되면서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연습입니다. 자, 물리 문제가 물리 단원이 들어가게 되면서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면 이제 과거에도 이제 문자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학생들이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실전 연습을 통해서 시간 단축을 하고 이제 그로 인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없을 수 있게 실전 연습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점검, 중간고사 결과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위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이제 목표를 설정해야 될지 기말고사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설정한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학습을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은 이제 위례파이만 학원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위례파이만 과학과 고등부 이우빈이었습니다.